북한과 이웃나라는 SLBM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 정서는 크게 변하고 있다. 일본은 무엇이 변했는가? 북한과 육지로 연결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SLBM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정도도 모른단 말인가? 북한의 SLBM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한국은 어디냐면 그건 바로 일본이다. 일본도 핵탄두를 장착한 RM과 SLBM을 배치하고 한국을 조준해야만 한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여기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탄도 유도탄입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SLBM은 잠수 중에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압축 공기로 인하여 수면 위로 밀려 나오게 되며 이후에 엔진을 점화하여 목표물로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애초에 한국은 한미협약으로 인하여 미사일의 사거리 등에 대하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제한하던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며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탐도 무게까지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사 강대국인 일본도 개발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어떻게 개발을 하냐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모형으로 발사 테스트까지 하고 난 후 한국은 실제 발사 테스트를 위하여 개발 준비 중이었던 것을 한국 내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사 테스트를 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한국은 SLBM은 성공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던 매체마저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하여 기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송사에서는 15일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관련 소식을 연이어 방송을 내보내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로이터 통신은 서울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한국군이 지난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현재 SLBM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고 이러한 7개국은 모두 핵보유국이며 SLBM은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탑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또한 완이 방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의 주요 도시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들게 하며 한국의 북한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명 언론들이 한국의 SLBM에 대하여 소식을 전할 때 일본 언론들도 같이 긴급히 전하며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에서 SLBM 발사 실험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수면 위로 사출 후 엔진이 점화하는 콜드런치는 SLBM의 핵심인데 한국이 그 기술에 성공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일본 유명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은 국산 탄도미사일의 개발 운용을 시작한 지 40년 정도로 사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의 지대지 전용으로 시작해 러시아제 탄도미사일의 기술 도입을 거쳐 탄도미사일 개발 등 꾸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 테러를 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본국 민당 의원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한국의 행동은 북한의 신형 SLBM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을 한 것이 아니다. 레이저 조사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영토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과시해올 것이다. 일본이 해야 할 개발을 한국이 먼저 실현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가는 위기감이 희박하며 둔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있어 위협이 되는 한국의 현실을 보고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적은 것이 일본 최대의 위기이다. 라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한국의 SLBM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연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2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일본의 2021년도 당초 국방 예산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는 6년 뒤면 한국이 일본의 국방 예산을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한국의 국방 예산은 2년 뒤면 일본을 추월할 거라며 SLBM뿐만이 아니라 국방 예산까지도 일본은 한국에 뒤처진다며 일본 정부는 뭐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 반응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비행 기술 및 기체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P1 초계기를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일본이 전하였었습니다. 이 기체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생산을 하였으며 오전 10시경부터 그렇게 자랑을 하던 P1 초계기가 착륙 시에 활주로를 벗어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본은 국제적 망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후현의 해상 자위대가 기후현 기지에서 P1 초계기를 착륙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P1 초계기가 균형을 잃은 채 활주로가 아닌 곳으로 착륙. 그리고 기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당 군용기는 사고 당일인 오후에 항공 자위대의 납품을 위한 군용기였으며 사고 시에도 비행을 했던 사람은 항공 자위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로 인한 사고로 부여진 바가 아닌 해당 업체에서 정비 중 이상 리얼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